실제 담석도 분명히 같이 나온다는 입장입니다. 실제로 동전보다 큰 담석을 배출한 환자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. 동전 크기요? 그게 담관으로. 네, 그러니까 비누화 반응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진짜 담석 배출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한 공무원 환자 사례가 나오는데 이분이 과로, 스트레스, 육식, 음주 뭐 이런 걸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담석, 갑상선암, 유방암, 자궁암, 대장암 수술까지 받으셨대요. 네. 근데 이분이 간 청소를 하고 거의 1년 가까이 동전보다 큰 담석 같은 걸 계속 배출하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간 청소 방법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. 원래 외과 의사이셨던 분이 이 방법에 대해 처음엔 굉장히 회의적이셨어요. 아, 의사분이 직접이요? 네.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이랑 뭐 추가 연구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은 환자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권유하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흥미롭네요. 그분은 모리치 책을 감수하면서 이걸 처음 아셨다고요? 네, 맞아요. 그전에는 뭐 아유르베다 의학 통해서 들어보긴 했는데 그때는 뭐랄까 그냥 흘려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하긴 담석 수술 전문가셨으니 처음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셨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의사분이 어떻게 그 회의론에서 지금의 신중한 입장으로 바뀌게 되셨는지, 그 과정이랑 네. 그리고 간 청소 방법, 그 원래 방식이랑 이분이 좀 바꾼 방식이 있거든요. 그것도 보고요. 변형된 방식도 있군요. 네.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요 비판들, 또 그에 대한 반론, 그리고 뭐 개인적인 관찰 결과까지 이런 걸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이 개인적인 경험과 좀 비주류적인 건강법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네. 이분이 담석 수술 경험이 정말 많으셨고 관련해서 논문까지 쓰셨던 분이라 네. 모리치의 주장,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간에 노폐물이랑 미세담석이 있다는 게 처음에는 영의학 상식이랑 너무 다르다고 느끼셨대요. 그렇죠. 거의 모든 성인, 특히 만성질환자에게 모래알 같거나 뭐 진흙 같은 담석이 있다는 주장은 좀 믿기 어렵죠. 네. 특히 외과 의사로서 직접 보시는 건 주로 좀 딱딱하게 석회화 된 그런 담석이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모리치가 말하는 그 진흙 같은 담석,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좀 받아들이기 힘드셨다고 하나요? 아마 수술실에서 보던 거랑은 그 형태나 성질이 좀 다르다는 점.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있다는 주장 자체가 기존 의학 지식하고는 좀 안 맞는다. 이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생각이 바뀐 계기가 개인적인 경험이었어요. 그 아드님하고 며느님 사례 말씀이시죠? 네, 맞아요. 미국에서 좀 스트레스도 많고 식습관도 안 좋았는데 귀국해서 간 청소를 한 거예요. 근데요. 담낭에 있던 원래 담석 말고요. 엄청난 양의 그 표현 그대로 뻘 같은 담석이 막 나오는 걸 직접 보신 거죠. 와, 직접 목격하셨군요. 네, 그래서 엄청 놀라셨다고 하고요. 또 하나는 손녀딸 케이스인데 담낭에 담석이 많아서 절제 수술을 권유받았대요. 근데 간 청소를 여러 번 시도하고 나서 그 담석이 다 빠져나왔다는 거예요. 정말요? 다. 네,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. 이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이거 뭔가 있나? 싶으셨던 거죠. 그럴만하네요. 직접 겪으셨으니. 그래서 직접 해보시고 또 아유르베다나 다른 서양 서적 찾아보니까 비슷한 방법들이 또 있더래요. 다른 곳에도 유사한 방법이? 네.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병원에 한 3번 정도 오시는 환자분들께는 필수적으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. 물론 뭐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시고요. 그렇겠죠.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? 우리치 방식부터 좀 알려주시죠. 모리치 원래 방식은 좀 준비 기간이 있어요. 일주일 정도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매일 사과즙을 1리터씩 마셔요. 매일 1리터요? 왜죠? 그게 이제 간이나 담관에 있는 노폐물을 좀 부드럽게 만든다고 해요. 그리고 토요일 저녁엔 금식하고 앱솜염이라고 황산 마그네슘인데 설사를 좀 유도하는 걸 먹습니다. 설사 유도. 네. 그리고 자기 직전에 올리브유랑 자몽이나 레몬 주스 섞은 걸 마시고요. 이게 담즙 분비를 확 촉진시킨다고 해요. 올리브유랑 주스를요? 네.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앱솜염을 한 번 더 먹으면 이제 배출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. 좀 복잡하네요. 근데 이 의사분은 약간 다르게 하신다고요? 네. 아무래도 사과즙 1리터씩 매일 마시면 혈당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당뇨 환자분들은 좀. 네. 그래서 사과즙 대신에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1리터 마시는 걸로 바꾸셨고요. 식초로. 네. 그리고 앱솜염이 설사가 너무 심할 수 있으니까 그거 대신에 수사나 마그네슘, 뭐 약국에서 파는 마그밀 같은 거 있죠? 변을 좀 부드럽게 하는 걸로 대체하셨어요. 훨씬 좀 순하겠네요. 그렇죠.
올리브유랑 자몽 주스 마시는 건 똑같고요. 대신 준비 기간 동안 육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좀 피하라고 권장하세요. 담즙을 좀 아껴두려는 거죠. 아, 담즙을 모아놨다가 한 번에 쓴다. 네. 그런 거군요. 네, 그런 원리입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비판이 나오죠. 아니, 담관이 그렇게 좁은데 어떻게 큰 담석이 나오냐. 해부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. 이 지적 어떻게 반박하나요, 자료에서는? 네, 그게 사실 가장 날카로운 비판인데요. 이 의사분 주장은 이거예요. 담관도 평활군이라서 탄력성이 엄청나다는 겁니다. 탄력성이요? 네, 예를 들어 출산할 때 산도가 얼마나 늘어나냐, 아니면 배변할 때 항문이 늘어나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.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이해는 가네요. 그리고 본인이 외과 의사니까 수술할 때 마취 상태에서 담관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걸 직접 봤다는 거예요. 새끼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. 아, 직접 경험을. 네. 그리고 수술할 때 T튜브라고 좀 굵은 관을 담관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담관이 확장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보고요. 초음파 검사로는 담관이 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다 못 본다는 입장입니다. 그렇군요. 또 다른 비판도 있잖아요. 나오는 거 그거 그냥 올리브유랑 담즙 섞여서 비누처럼 굳은 거 아니냐 이거요. 아, 네. 비누화 반응, 세포니포케이션 이야기죠. 그 비판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덩어리가 섞여 나올 수도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. 아, 일부는 인정하는군요. 네.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실제 담석도 분명히 같이 나온다는 입장입니다. 실제로 동전보다 큰 담석을 배출한 환자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. 동전 크기요? 그게 담관으로. 네. 그러니까 비누화 반응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진짜 담석 배출이 있다는 거죠. 참, 신기하네요. 그리고 성공적인 배출에 마음 상태도 영향을 준다고요. 스트레스 같은 거요. 네.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긴장 상태,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막 항진된 상태면 담관 확장을 돕는 CCK라는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될 수 있대요. 아, 호르몬 영향까지. 네,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세요. 아바타 프로그램 같은 일종의 마음 수련, 그런 걸 언급하기도 하시고요. 감정 상태가 진짜 몸 기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. 중요한 지적이네요. 물론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금기 대상도 명확히 하셨죠? 아, 그럼요. 그건 아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. 체력이 너무 약한 분, 특정 암 치료 중이신 분, 그리고 치매나 정신질환 있으신 분, 임산부, 어린이, 또 간경화로 복수 찬 분들, 이런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해요. 네, 꼭 확인해야겠네요. 네, 반드시 관련 책 같은 걸로 금기사항을 확인하고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. 그리고 한 공무원 환자 사례가 나오는데 이분이 과로, 스트레스, 육식, 음주 이런 걸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담석, 갑상선암, 유방암, 자궁암, 대장암 수술까지 받으셨대요. 와,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드셨겠네요. 네. 근데 이분이 간 청소를 하고 거의 1년 가까이 동전보다 큰 담석 같은 걸 계속 배출하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는 거예요. 1년 동안이나요? 네. 그러면서 그분이 아니 이런 게 내 몸 안에 있는데 약이나 항암 치료만으로 어떻게 낫겠냐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네요. 그렇죠. 자, 오늘 저희는 한 의사분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점 변화를 통해서 간 청소라는 방법, 또 그에 대한 여러 논쟁들, 심지어 정서적인 요인의 영향까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. 네, 이 자료가 제시하는 주장과 경험들을 여러분께 좀 가감없이 전달해드리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였는데요. 네, 여러분은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인상 깊으셨나요? 이 간 청소라는 특정 방법을 넘어서서요.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몸의 내부 환경, 또 우리가 매일 하는 생활 습관, 그리고 어쩌면 감정 상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지. 연결성. 네, 기존의 어떤 관점들이 때로는 좀 놓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깊은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기존에 확립된 의학 지식과 또 이런 개인의 경험적 증거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? 여러분께 남기는 질문입니다. 스스로 더 깊이 탐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2023년 7월호 건강 다이제스트에 실린 글인데 전홍준 의학 박사님의 지방간의 자연치유법,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근데 이게 그냥 간에 기름 꼈다 이런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이번 탐구의 핵심은 전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지방간을 우리 몸 전체, 특히
혈액오염의 신호로 봐야 한다는 거거든요. 네, 상당히 좀 다른 시각이죠. 그렇죠. 그래서 이분의 관점에서 자연치유 원리랑 구체적인 방법들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. 준비되셨나요? 네, 좋습니다. 이 전 박사님이 외과 의사시잖아요. 그래서 수술할 때 직접 본 간 상태를 비교해서 설명하시더라고요. 아, 직접 보신 거군요. 네, 건강한 간은 선홍빛인데 지방간은 약간 회색빛으로 부어있고 심하면 간경화는 뭐 수세미처럼 거칠고 그렇대요. 와, 수세미요? 네, 핵심 주장은 간이 우리 몸의 필터 같은 건데 이 혈액 속 노폐물이 걸러지지 못하고 쌓여서 지방간이 된다는 거죠. 아하. 그래서 간 자체 치료보다는 이 혈액 정화가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하시는 거고요. 그렇군요. 오, 그러니까 지방간이라는 게 그냥 기름 문제가 아니고 혈액 속에 온갖 찌꺼기가 간이라는 필터에 꽉 막힌 상태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래서 치료도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? 맞아요. 그래서 이분이 제안하는 방법이 크게 두 단계인데요. 식사법하고 해독법. 두 단계요? 네, 첫 단계는 한 1, 2주 정도 생채식을 하는 거예요. 생채식. 아, 불 안 쓰고 먹는 거. 네, 그렇죠. 살아있는 음식이랄까? 아침에는 섬유소집이나 뭐 코코넛 오일, 과일 이런 거 위주로 먹고요. 점심, 저녁에는 생곡식 가루, 생채소, 해초류 이런 거에다가 된장이나 두부 같은 콩 단백질을 좀 곁들이는 식이죠. 전 박사님은 이게 간 해독 과정의 시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럼 두 번째 단계는요? 두 번째는 약 2주간의 절식입니다. 졸식이요? 거의 굶는 건가요? 뭐 완전히 굶는 건 아니고요. 최소한의 생즙, 섬유소 분말, 따뜻한 감잎차, 과일 주스, 양배추 김칫국 정도 외에는 거의 안 먹는 거죠. 꽤 힘들겠는데요? 그렇죠. 근데 이때 우리 몸에서 오토파지, 그러니까 자가포식 작용이 활발해진다고 설명을 하세요. 오토파지요? 네, 들어봤어요. 네, 쉽게 말하면 몸이 부족한 에너지를 그 간이나 다른 조직에 쌓여있는 노폐물, 독소 이런 걸 태워서 얻는다는 원리예요. 아하, 일종의 세포 대청소 같은 거네요? 네, 그런 셈이죠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. 전 박사님 글을 보면 지방간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수은이나 납 같은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. 네, 저도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. 그리고 겉보기엔 비만인데 정작 필수 영양소는 또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요. 맞아요. 참 아이러니하죠. 그래서 해독으로 이런 노폐물을 빼내는 동시에 부족한 영양소, 산소, 그리고 체온 유지 이런 걸 통해서 피를 맑게 하는 게 중요하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비유를 드시는데 마치 시커먼 연기 내뿜는 자동차 엔진 청소부터 하고 좋은 연료를 넣어야 하는 것처럼요. 아, 비유가 확 와닿네요. 그렇죠. 그래서 과로나 스트레스, 과식 같은 잘못된 생활 습관 개선은 뭐 기본이고요. 네. 특히 동물성 식품이나 화학물질 무염 가능성이 있는 음식은 줄이고 곡물하고 채소 위주로 소식하는 걸 강조하세요. 소식이요? 네. 그리고 지방간이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같은 다른 대사질환하고 깊이 연관돼 있다는 점도 지적하시거든요. 아, 그렇죠. 다 연결돼 있죠. 그래서 근본 원인인 오염된 피를 맑게 하면 여러 문제가 같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. 마치 썩은 물에 모기만 잡을 게 아니라 물 자체를 정화해야 한다는 비유처럼요. 네네. 그럼 식단 외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었잖아요. 음식 100번 이상 씹기 뭐 이런 거요? 아, 네, 맞아요. 소화 관련해서 음식 꼭꼭 씹는 거랑 식사 전후의 시간 동안은 물 마시지 말라고 하죠. 소화의 희석 방지요. 네. 그리고 또 낮에 햇볕 쬐면서 맨발로 걷기. 맨발 걷기요? 네. 그리고 일찍 자고 짧게 낮잠 자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. 매일 반신욕하는 것도 추천하더라고요. 따뜻한 물 한 38도에서 42도 정도 물에 배꼽 아래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그는 거요. 아, 반신욕. 몸 순환에 좋겠네요. 그렇죠. 몸의 순환과 이완을 돕는다고 강조하세요. 해독의 핵심으로 간 청소라는 방법도 꽤 자세히 소개됐던데요. 이건 좀 절차가 복잡해 보이던데 핵심 원리가 뭔가요? 아, 네, 간 청소요. 이게 며칠 동안 사과 주스 같은 걸로 준비를 한 다음에요. 네. 특정 시간에 죽연물하고 또 올리브 오일이랑 감귤류즙 섞은 걸 마시는 방식이죠. 오, 죽연물이랑 오일이요? 네. 전 박사님 설명에 따르면 이 과정을 통해서 담즙 분비를 확 촉진시켜서
간이나 담낭에 쌓인 찌꺼기나 작은 결석들을 배출시키는 게 목표라고 해요. 와, 진짜 좀 강한 방법 같네요. 네, 꽤 강도가 있죠. 그래서 자주 하는 건 아니고 월 1회씩 한 6개월 정도 하고 그 후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권장하고 있어요. 이것도 이분의 독자적인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된 거고요. 그렇군요. 식단이랑 해독뿐만 아니라 마음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하시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그것도 빼놓을 수 없죠. 3가지 정도를 제안하시는데 네. 하나는 화해와 축복의 산책이라고 해서 걸으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흘려보내고 돌아올 때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걷는 거예요. 오, 산책하면서요? 네, 그리고 몸돌보기. 혼자 있을 때 자기 몸을 좀 부드럽게 쓰다듬고 긍정적인 말 걸어주면서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고요. 이것도 중요하겠네요. 그쵸. 마지막은 긴장 이완과 상상법인데요. 복식 호흡하면서 몸이 편안해지는 걸 상상하고 즐거운 자연 환경이나 건강해진 모습, 목표를 달성한 모습 같은 걸 그리는 거예요. 아, 상상 요법이군요. 네, 결국 스트레스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치유에 필수적이라는 관점이신 거죠. 네, 오늘 전웅준 박사님의 글을 통해서 지방간을 바라보는 좀 새로운 시각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. 네, 핵심은 결국 지방간이 단지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혈액 오염이라는 전신 상태의 반영이고, 그렇죠. 그래서 해결책 역시 식단, 해독, 생활습관, 마음 관리까지 다 아우르는 좀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였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? 이걸 생각해보면 어쩌면 근본 원인에 집중하면 지방간뿐 아니라 연결된 다른 건강 문제들까지 함께 개선할 수 있다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로 읽히는 것 같아요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질문일까요? 전 박사님은 의식주 전반을 자연의 질서로 돌리는 게 치유의 핵심이라고 말하거든요. 아, 자연의 질서? 네, 오늘 우리가 다룬 식단이나 해독법을 넘어서서 당신의 일상에서 자연의 질서로 돌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